자식도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안 낳으려면 안 낳을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애를 낳았어. 근데 부부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약속을 안 지켜도 피해가 별로 그러니까 크게 많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내가 선택했는데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됐을 때 자식에 대해서 애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식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될지 이게 미국 사람이 될지 부모 밑에서 자랄지 고아라 자랄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거지. 자기가 키울 건지 어디 입양을 시킬 건지 이게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면서도 자기가 직접 키울 건지 유마한테 키울 건지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히고 뭘 먹일 건지 이게 다 부모가 선택. 애가 뭐 달라 뭐 입혀달라 어떤 집에 재워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다 부모가 선택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는 거기 길들게 되는 거예요. 단 걸 자꾸 먹이면 단맛에 길들고 부드러운 걸 자꾸 주면 부드러운 것에 길들고 그대로 물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자라면 어떠냐 거기 습관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아이의 그러한 선택은 그 아이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의 길들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다. 내가.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선 책임을 오래 져야 돼요. 즉 20살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나 책임 없다. 마치 부부 이혼하면 책임 없어지듯이 이혼을 딱 해가 부모 자식 간에 이혼을 딱 해가 난 더 이상 나한테 책임 없다고 할 수 있는 거는 몇 살 때까지다. 20살 때까지. 그 전에는 이건 이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 선택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년 때까지는 부모가 자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에요. 이거를 책임 안 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아이 문제를 나한테 상담하면 내가 애 상담 안 하죠. 애가 어떤 문제든 그건 내가 애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애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애하고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애가 도둑질을 해도 애하고 얘기할까? 부모하고 얘기해야 되고, 애가 폭력을 행사해도 부모하고 얘기해야 되고, 애가 정신질환이 돼도 부모하고 얘기해야 돼요. 부모가 고쳐져야 애가 고쳐지지. 미성년자라는 말은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럼 20살이 넘어서도 자식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그거는 본인이 계속 하고 싶어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살 넘은 자식 걱정하면 스님 법문이 어때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할 건지, 취직은 어떻게 할 건지, 손자는 어떻게 낳을 건지 이런 얘기하면 그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의 그 답은 당신 지금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가 기초요. 뭐라고 얘기해 주든. 근데 그 18살 안쪽에서 자식을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다 당신 책임이요.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18살 아내 자식에게 14살 소위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따라 배우게 하는 수준이에요. 그걸 다시 나누면 3살 때까지는 각인 자격. 무조건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냥 콱 베껴버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쉽게 물드는 시기고, 그 다음에 14살부터는 이제 자기가 뭘 독자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소위 사춘기예요. 이때는 부모가 조금 물러서줘야 돼요. 그러니까 3살 때까지는 무조건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3살부터 한 13살 때까지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걸 따라 배우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간 물러서줘야 돼요. 자기 시행착오를 거듭할 동안에. 이런 과정을 부모가 밟아주면 아이가 어릴 때는 3살 때까지는 무조건 사랑을 베푸니까 아이의 심성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교육을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델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발성, 자기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립심이 생긴다. 그래서 18살 딱 되면 손을 흔들어줘도 된다. 어떻게 살든 건 네 책임이다. 요 사춘기에 자발성을 키워줘야 18살 넘으면 아니 할 수가 있는데, 요때 안 키워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자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립을 안 시켜놓고 나중에 가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20살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요즘은 언제까지 이 부터가 안 떨어집니까?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그럼 부모가 늙으면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릴 때 돌봄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이젠 돌봐줘야 돼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늙은 부모를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고쳐질 수 없는 이미 상황이 이르렀는데 고치려고 하니 안 고쳐지니까 또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 부모는 맞춰야 돼요. 돌봐드려야 되고 맞춰야 돼요. 근데 늙은 부모한테까지 아직도 뭘 얻으려고 하잖아. 유산을 받으려고 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건 바로 젖을 뗄 때 안 뗐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감사 안고 살던 습관으로 지내왔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이제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이 담배 습관하고 똑같습니다. 담배 오래 피워가 습관 들면 못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삶의 현실이다. 이래서 이제 세월이 흐르면 어때요? 이제 부모님 먼저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제 관계가 하나 청산이 됩니다. 또 세월이 흐르면 배우자가 하나 돌아가죠. 또 관계가 청산이 돼요.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가 나한테 주어지듯이 이제는 늙으면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예요? 자식과의 관계가 남죠. 이거는 이제 내가 자식이 먼저 내 곁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떠남으로 했었대요. 결국은 하나의 인간관계가 이제 종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게 사실은 나를 낳아준 부모고, 내가 좋아서 한 입을 밑에서 사는 사랑의 부부고, 내가 선택한 내 자식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모든 고뇌의 80%는 다 여기서 생겨. 즉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행복의 원천이 여기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고통의 원천이 돼 있다. 현재.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가족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이게 고통의 보따리니까 어쨌든 이걸 해체시켜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어때요? 떨어져 나오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꾸 뭐예요? 집 나간다. 자꾸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는 헤어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식 문제는 어때요? 이게 이제 내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일 때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도망을 가려고 그러고, 내가 선택해서 난 자식은 내가 정을 못 떼가지고 애가 도망가려는데도 내가 따라다니면서 잡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서 지금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와 관계가 괴롭다 하지만 결혼해보면 부모하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부관계가 괴롭고, 남편 때문에 죽겠다 하지만 애를 키워보면 어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애 때문에 이제 진짜 괴로운 거예요. 이래서 이제 한 생을 괴로움 속에 살다가 가게 되는데, 사실은 나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낳아서 내 모양대로 키운 내 자식을 어때요? 내가 잘 크도록 독립하도록 정을 떼주고, 어릴 때 잘 돌봐주고 크면 정을 딱 떼주면 인생에 괴로울 일이 없지 뭐. 그럼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통정리를 하면 돼요.